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지방의 획기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4일과 25일 여러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조영원 동지, 박정천 동지, 김재룡 동지, 박태성 동지, 오수영 동지, 주창일 동지, 김철삼 동지, 김화성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 배치 및 원림 계획도를 보시면서 지휘관들로부터 건설 진척 정령을 보고받으시고 공사 현장들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의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 발전의 새 시대를 알리는 착공의 발파단추를 누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장들이 자태를 드러냈다고, 전반적으로 총 공사량의 80% 개선을 다 넘어섰다고 하는데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설비들의 가동에 지장이 없고 노동 생산 능률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공정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벽체들의 보온 대책은 철저히 세워졌는가, 벽체 타일 붙이기가 손색 없이 되었는가를 세심히 살펴보시면서 시공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건설을 다그쳐 끝내겠다는 조바심에만 사로잡혀 질 제고라는 정책적 요구를 홀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당이 인민들과 약속하고 인민군대가 인민들에게 선물하겠다고 결의한 지방공업 공장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 지휘관들과 건설 감독기관들의 요구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 건설자들의 일솜씨도 오래도록 도와주시면서 작업 조건과 생활 조건을 더 잘 보장해 줄 때 대하여 가르치셨으며 군인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 정치 선전, 경제 선동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도시군당 조직들과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 공장 건설이 완공되는 즉시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원료기지 조성과 기농공 양성을 비롯한 준비사업들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착실히 해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강력히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국관리시설 건설을 병행시킴으로써 지방 중흥의 역사적 위협을 가속화해 나갈 때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대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한 당 중앙의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전면적으로 흥하는 새 시대를 보다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열어제끼기 위해 당에서는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리기에는 매우 힘든 결심이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에 중대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역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맡은 인민군 부대들이 전개된 기배에 저리 과학기술 보급 거점도 완공하며 병원과 양국관리시설도 건축 골조 공사를 먼저 완성하고 연차별로 국가적인 대책을 뒤따라 세워가며 완공하여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시설의 현대화 수준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시군들의 큰 규모의 발전된 병원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지방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방대한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건물 건설을 지방공업공장 건설 일정에 맞추어 선행시키고 설비들은 국가적인 차후 계획에 따라 갖추어 놓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과학기술 보급 고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농촌을 도시화하는 데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순수 건축 미학적인 모방이 아니라 도시에 못지않은 농촌 역량의 선진화, 노동계급화, 과학기술 인재화를 빨리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그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로서 시, 군마다 과학기술 보급 중심을 내오고 여러 분야에 필요한 지식들을 보급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당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달을 가공하고 보관하는 여러 시설들을 통칭하여 양곡관리소라는 개념을 만들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양곡관리소도 이미 있던 시설들을 보수나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틀어주이고 새로 건설해 주어 애써 거두어들인 나달을 한 알도 허실 없이 보관 관리를 잘하며 특히 인민들에게 질적으로 가공된 식량을 보장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시공 용량과 자재 보장, 지휘 체계가 비교적 정연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 기회에 매개 시 군마다에서 현대적인 병원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 사업을 동시에 내미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최적의 선택으로 된다고 거듭 확신하시면서 지방발전 정책이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될 수 있고 지방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군들의 농촌 건설 노력으로는 살림집들을 모두 개변시키자고만 해도 아름찬 일이므로 여력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여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사업들을 외면한다면 지방기능이라는 꿈이 한갓 빈 구호로 끝날 수 있다고 강조하시고 우리 당은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제지자, 관철자이며 새 시대의 문명의 개척자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우리 군대를 믿고 용단을 내렸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들에서 노력 편성과 역량 조절을 잘하고 공사 일정 조직을 짜고 들어 새롭게 부과된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다 방대해진 지방발전 10년 목표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들과 구체적인 수행 방도들을 해당 부문 책임 일꾼들이 깊이 연구하여 12월 전원회의에서 토의 심의 및 결정 채택하고 연차별로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임무는 방대하고 조건은 비록 어렵지만 좀 더 품을 들이고 보다 분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어려운 때 어려운 사명을 스스로 걸머지는 것은 조선 혁명가들의 특질이라고, 이러한 웅대한 목표들이 달성될 10년 후에는 지방과 농촌이 말 그대로 세계적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국가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고. 그날을 그려보면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고 그날을 그려보면서 오늘을 딛고 일어서자고 호소하시면서 지방 중흥의 변천 과정을 앞당겨 나가는 데서 중대한 행보로 될 거창한 계획들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로 맺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에 대한 현재의 지도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더욱 풍부히 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시키는 강령적 지침, 전투적 기치가 제시된 중대한 계기로 인민의 염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건당 초기 본도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노동당의 영도 활동에서 또 하나의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으로 정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행복도 밝고 밝은 미래도 은혜로운 손길 아래에서 끝없이 펼쳐지어라.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노동당이 있기에 세상은 넓어도 부러움 없어라. 그대 품에서 이는 속에 높은 초롱도 슬기로운 기상도 향도하는 그 힘 오세요. 우리의 빛발치어라.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노동당이 있기에 세상을 다 준대도 우린 몰라라. 그대 맘대로 정말 치열한 불바다 너 눈빛바람 군대고 그대만을 믿고 가는 길 우리는 두려움없어라.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노동당이 있기에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대 운명과 조선노동당이여 우리 운명자 너의 당이여 꿈같이 아름다운 내일을 믿노라.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영원 동지, 리병철 동지,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하셨습니다.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리용되는 무인기들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계 군사과학의 추세로 보나 전장들에서의 전투 경험으로 보나 각이한 유형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그 전투적 성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전쟁 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략 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 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오려와 같은 수중 전략무기 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 공격형 수중 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재원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투 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이 진행하여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은 몸소 무기 시험장에 나오시어 무인기 전력화와 무인기 공업 발전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끌어오르는 감격과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들을 한 채 더팀도 없이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억측으로 다지는 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당의 부름에 화답하며 강철의 기기와 적극적인 활약으로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열혈 청춘들의 의지가 분출되는 속에 청년절을 앞두고 강원도 아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한 것을 비롯해서 오리에 들어와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전초들의 용약 탄원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연대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내어갈 혁명의 교대자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기승자들의 장한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은 애국 청년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기석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뜻깊은 친필 소원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순간 경륜을 펼쳐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청년조를 온 나라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머나먼 전손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당이 바라는 곳에 달려나가 귀중한 청춘 시절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견하고 장하다고 하시며 이런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군방 속에 앉히고 조항대표를 따다가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 싶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을 같이 할 젊은 주력부대 우리 청년 대우가 끌끌하기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고 우리 청년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심심산중의 발전소 건설장과 새로운 개발지들로 달려나갔고 용의 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로 전쟁 노병들과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혈육이 되어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열혈 청춘들의 자랑찬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모셔진 영상 사진문호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2015년 5월 16일 제2차 전국 청년 미풍 선거자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 앞서 18명의 모범적인 청년 미풍 선거자들을 만나주신 사진문헌입니다. 그날 성남 청년 탄강 김전 청년 달격대 대장 김동철 동무와 영암포 수산사업소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연구원 선장 최금주 동무들이 올리는 꽃다발을 받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18명의 청년 미풍 선교자들을 한 명 한 명 손잡아 주시며 그들이 발휘한 소행도 들어주시면서 따뜻이 거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20살 난 처녀의 몸으로 7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는 남포시의 장종화 동무의 서행도 다정히 들어주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장종화 동무가 처녀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다는데 이 말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그를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의 소행이라면 자그마한 싹도 귀중히 여겨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자유로운 품속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하는 우리 청년들은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그 길에서 애국 청년의 감 높은 삶을 누려갈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3일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로 청년 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완공된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 앞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 건설장이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 출발을 떼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어 청춘대학 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새롭게 명명해 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수도 평양의 새거리 건설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고 청년들이 조선청년 특유의 혁명적 통모와 무비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당의 적후대 익측부대로 굳게 믿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소복변 피해복구 전역으로 청년들을 제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 확대의 소식에 접하고 지난 8월 3일 하루에만도 18만 9천여 명의 청년들이 피해복구 전역으로 탄원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 당이 바라는 일,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당의 호소에 실천으로 화답해 나선 청년 건설자들에게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라는 감 높은 칭호를 안겨주시며 피해복구 전투장에서 부디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자애로운 오보이의 다심한 사랑은 우리 청년들의 혁명열 애국열을 더욱 승화시킨 발화점으로 됐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절대 충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교대자, 기승자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애국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어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으로 그 위용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전 사회적으로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신념을 따라 배우기 위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혁명의 교대자, 기승자로서의 역할을 다해갈 청년들의 요리가 높아지고 있는 속에 얼마 전에 방영된 텔레비전 무대 신념의 외침은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계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쟁정신의 계승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 눈을 잃고서도 혁명의 순위가 보인다고 외친 이 최희숙 경제의 이 불굴의 신념, 혁명 생애를 감명 깊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공장 청년들 속에서도 정말 두 번, 세 번 보고 정말 시청 열기가 사령관 동지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결사 간철해야 된다는 바로 이 정신이 우리 새 세대들이 간직해야 할 100대의 혁명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국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줄까요? 나 하나만이 아닌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붉은 자리에서 싸운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배워지기 전에 우리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행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그 조개를 먼저 심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선열들이 피로써 찾고 또 피로써 지켜낸 사회주의 조국을 과학기술로 더 부강하게 더 문명하게
빛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각진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다수학을 이룩할 요리 안고 당면한 용농 작업들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용단군에서 밀가루를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대용단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 조건에 맞게 밀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포전마다의 흐뭇한 적항을 마련했습니다. 군에서는 가을고지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기계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함께 대중의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켜서 밀가루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용단에서는 지금이 밀수확 적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개연 시간보다 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밀보리 종합수확기들이 수리정비를 빈틈없이 갖췄다가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포전별 밀 작황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수확 순차를 바로 정하고 부속품과 연유 보장을 제때에 따라 세워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매일 많은 면적의 밀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 속동농장에서는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포전별 특성을 따져가면서 논뼈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해화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기 온도가 높을 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적어서 논뼈 여물기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화수식 물대기와 간단 물대기 방법을 적용해서 논물 온도를 생육에 유리하게 지어주고 천연 생물 활성제를 일주간격으로 지배해서 뿌리 활성을 높이고 벼 여물기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남포시 온천군 운하농장에서도 변화되는 기상 조건에 따르는 농업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농작물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뼈는 수종이 끝나고 물알이 한창 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고온이 지속되면은 논뼈에서는 이 숨쉬기가 빨라지면서 영양물질 소모가 많아지죠. 농장에서는 한해 농사의 관건적 시기에 들어선 데 맞게 있을 수 있는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요소들을 다시금 따져가면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과 단위의 사업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지금 각지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기술혁명의 존이대로서의 용의로운 본부를 깊이 자각하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기술혁신 사업이자 곧 당정책 관철존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현재까지 600여 건의 기술혁신 과제들을 수행해서 인민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조에서는 기계 설비와의 현대화와 성능을 개선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력 신안들을 바로 세우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노동자들과 의견도 나눠보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또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도 알아보면서 그 해결을 위한 방도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서조에서는 연결용 비누의 포장 자동화 실현과 상표 접착기의 정상 가동을 비롯하여 5건의 기술력 신안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생산의 자동화 실현과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기술력 신안을 적극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 능력을 부단히 확대 갱신해 가고 있는 평양 오리니 식료품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입니다.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은
지난 시기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여러 건의 기술력 진안을 생산에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높인 성과에 더대하여 지금 여러 솔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계 제작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송전선 건설 사업소의 3대 혁명 서소원들도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조에서는 기술혁명의 존이라는 자극을 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보급실의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부단히 구축하고 갱신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조원들 이 과정에 서조에서는 철탑 보재 개수 장치, 폐용산을 이용한 콘크리트 경화제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술력 신안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살육 만행이 계속 감행되고 있습니다. 2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북부와 중부, 남부에 위치한 살림집과 피난민 거주지 등을 공격해서 22명의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4만 265명, 부상자 수는 9만 3,144명에 달했다고 단주했습니다. 중동 나라들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만행에 격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트리푸라주에서 무더기 비에 의해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해서 2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23일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내린 무더기 비로 주에서 약 170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림집이 파괴되고 하부구조, 도로, 농업 부문에도 막대한 손실을 줬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형태의 능률 높은 기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달 껍질 벗기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는 귀밀과 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달의 껍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벗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에는 회전장치와 타격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전장치가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나달이 우아래로 오르내리는 타격대에 수평으로 부딪히면서 껍질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기계에는 위치 수감부가 설치된 곤양장치와 자동 윤활 기능이 갖춰져 있어 오랜 시간 동작해도 부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기계는 나달 속에 섞여 있는 돌이나 유리 조각, 흙덩이 같은 불순물을 골라내는 기계입니다. 기계에는 원료 주입구와 흡입 통풍기, 앞뒤로 흔들리는 2개의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료 주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나달은 경사판의 진동과 통풍기가 쏴주는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나달과 무거운 불순물로 선별됩니다. 작업 과정에 생기는 먼지는 흡입 통풍기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깨끗이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계의 특징은 소음이 적고 경사판의 진동이 땅이나 기계의 기초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 개발된 여러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필름 형식의 태양빛 전지판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사업과 생활 공간들을 에너지 생산 원천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연하면서도 그 어떤 재질의 표면에도 다 붙일 수 있는 새형의 태양빛 전지판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태양빛 전지판은 얇은 필름판에 특수한 잉크로 인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께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지만 일반 태양빛 전지판보다 18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신 기술이 도입된 물 정제기입니다. 이 정제기로는 가정들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정제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 정제 공정을 보면
친존, 통기성 초리, 생물학적 초리, 자외선 소독 등 6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제기의 우점은 솔치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량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종제기를 이용하면 한 세대에서 사용하는 물량의 85%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음료수 제조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태양빛 중류 체계를 도입해서 제작했으며 장치에 설치된 수감부들을 통해서 소질과 환경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무게는 80 내지 100kg이며 사용기간은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장치로는 추운 지역이나 더운 지역, 사막지대 등 각이한 온도 조건과 환경에서도 지장 없이 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이 들어와 현재까지 해비 침률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41%로서 평균보다 2%, 지난해보다는 10%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 내륙 지역에서 해비 침률은 평균보다 2% 이상 높았지만은 상대적으로 자주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린 북부 내륙 지역에서의 해비 침률은 평균보다 2% 낮았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전반적 지역에서의 해비 침률은 평균보다 높겠지만 9월 상순 기간에는 평균보다 낮아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선 농작물의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요 서해안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 함주와 경원, 라선에서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삼지연과 운산, 포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어제보다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요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 남포시에서 2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남부 내륙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신평 지방으로서 3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요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요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요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